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그릴게.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선생님이,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해볼게요. 요게 뭐예요? 이렇게 1번이 있고, 아까 배웠던 여기가 아까 배웠던 무슨 열도예요? 쿠릴 열도. 자꾸 외워야 돼요. 북방 4개섬. 누가 가지고 있어? 러시아. 누가 달라 그래? 1번. 자, 그리고 여기 무슨 도? 독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 여러분 요렇게 섬이 있는데 여기를 현재 무슨 나와? 오키나와. 무슨 쿠라 불러요? 유쿠. 그러면 여기 요렇게 대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요 사이에 바로 1번식으로 무슨 가쿠 열도? 생가쿠 열도. 그 다음에 중국식으로 다오 섬인데 이건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죠. 현재 쿠릴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누가 달라고 소리쳐요? 일본이 달라고 소리치고 생가쿠 다오는 누가 달라 그래요? 중국과 누가 달라 그래요? 대만이 달라 그러죠, 여러분? 자, 그러면 독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 건데 누가 시비 걸어요? 일본이 시비 거르죠. 딱 봐도 일본 찌질이죠. 됐고. 그럼 여러분, 자, 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있어요. 필리핀은 엄청나게 큰 섬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일본의, 중국의 하이난, 여러분, 하이난이라고 아시죠? 관광지예요. 한국의 제주도 같은 거야. 그러면 요쯤에 섬도 아니고,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조금씩 산초 같은 게 나온 섬들이 수십 개가 있는 사람 살지 못해요. 여기를 뭐라 부르느냐? 지금 할 거예요. 시사군도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슨 군도? 시사군도. 이 시사군도를 영어로 파라셀 군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외울게요. 지금 배울 거. 자, 위치. 중국.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여기가 베트남이야. 여기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바로 앞바다죠. 중국에서도 바로 앞에 있죠, 여러분. 그러면 베트남과 중국도 있고 위에 뭐도 있어요, 여러분? 대만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자, 시사군도, 파라살 군도는요, 천천히 해볼게요. 프랑스가 베트남 먹고 캄보디아 먹고 라오스 먹은 다음에 만든 게 인도, 차이나 연맹이었죠. 그러면 프랑스 서양 애들은 섬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할 때, 야, 이거 내 거야. 그러고 시사군도를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가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 그러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프랑스 놈들이 시사군도를 지낼 거라고 일단 깃발을 꼽았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물러가고 여러분, 당연히 누가 차지했겠어요? 베트남이 차지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 물러가자마자 베트남이 두 개로 딱 갈리죠. 위에는 호치민의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 돼요?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여기는 프랑스가 지배했다가 1949년에 베트남의 마지막 왕이었던 무슨 다이? 바오다이 데려다가 복습이야. 베트남 뭐를 세웠었어요? 국을 세웠었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시사군도를 베트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4년이면 잘 생각해봐. 베트남 전쟁이 언제 터져요? 64년에 통킹만 사건에 터져서 여러분 언제 끝나요? 75년 완전히 끝나죠. 그러면 1974년이면 지금 베트남이 뭐 할 때야? 전쟁 중일 때죠. 그때 여러분 갑자기 중국의 어선이 일부러 그랬는지 노린 건지 중국의 어선이 시사군도 와가지고 고기 잡으니까 베트남 애들이 너 뭐야 하고 대포를 쏴 쫓아내요. 이때 중국이 잘 됐다. 야, 베트남 너 감히 중국 배에다가 대포를 쏴? 하고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중국 군대가 여러분 1974년에 베트남이 가지고 있던 무슨 군도를? 시사군도
파라셀 군도를 중국이 지금 먹어서 지금도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화나요, 안 나요? 화 엄청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나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은 갈수록 약해지고 중국은 여러분 나중에 무슨 뭐예요? 개방개혁해서 여러분 경제적 부가 되니까 군사력도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도 부글부글 끓는데 전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자.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요거만 기억해. 요거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요게 중국의 무슨 성? 하이난 섬이에요. 요쪽 베트남 요쪽에 여기를 자 따라해보자.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무슨 군도? 시사군도. 시사군도를 영어식으로 10번 파라셀 시사군도인데 프랑스가 베트남 지배할 때 깃발 찝어서 베트남 줬어요. 근데 1974년 베트남 전쟁 중에 중국이 자기네 어선애들에게 대포 쐈다고 쳐들어와서 1974년부터 누가 지배해요? 중국이 지배해서 여기다가 군사랑 여러분 인공섬 만든 다음에 내 거야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근처에 바다까지 막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군함 보내잖아. 뭐야? 항해의 자유작전이라고 들어봤죠. 2015년부터 하도 중국이 이거 내 거니까 내 허락 없이 내 앞마당으로 가지 마라고 한번 여러분 시사군도가 요만하면은 거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만약에 중국말대로 시사군도가 내 거면은 이거의 12km인가 몇 킬로까지는 그 바다도 누구 거야? 중국 거야. 그러면 미국 배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피해가야 되면 엄청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한마디로 뭐야? 바다에다가 중국이 바리케이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야 안 된다. 이거는 니네 땅도 아니고 바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니네가 막으니까 우리 항공모함 같은 거 여러분 보내가지고 자꾸 협박이 아니라 문 열어라. 그래서 항해의 자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마터면 봐봐. 미국의 군함이랑 중국의 군함이 서로 양보 안 하고 직진을 한 거야. 몇 미터까지 갔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배와 배가 봐봐. 중국 배랑 미국 배랑 딱 붙었는데 요 길이가 40m. 여러분 40m면 바로 코앞이잖아. 그럼 잘못하면 여러분 부딪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쟁 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시사군도에서 멀어졌어. 시사군도. 그래서 외울게요. 자, 천천히. 자, 지도 볼게요. 중국에 볼록 튀어나오고 아래 무슨 산? 하이난 선이 있으면은 요 대각선으로 가면 여기가 5번. 무슨 군도? 시사. 무슨 쉘? 파라쉘. 시사, 파라쉘인데 원래 프랑스가 베트남 점령하고서 지네가 깃발 꽂았다가 베트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연도 외울게요. 몇 년도? 1974년. 베트남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중국이 갑자기 기습을 해서 점령한 다음에 지네 거라고 우기고 거기다가 인공섬 만들어서 비행장 만들고 여러분 거기다 군함 배치하고 좀 지네 거라고 땡깡 부리니까 미국이 뭐하고 있다고요? 항해의 자유하고 있는 게 바로 시사군도야. 그러면 시사군도를 왜 중국이 집착할까요? 거기 아래도 석유가 엄청 많고요. 교통이 완전 요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사군도를 먹고 있으면 바로 위가 뭐야? 대만이죠. 바로 아래가 뭐야? 필리핀이죠. 바로 옆에 누구야? 베트남이니까 견제하기도 편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완전히 중국에도 이거 국제 깡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축약을 해서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베트남에 있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이렇게 필리핀이었죠, 여러분. 자, 이게 필리핀이면 여기가 방금 배운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군도? 시사군도. 그러면 현재 시사군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고 누가 주로 격렬하게 저항을 해요? 저항이 아니라 누가 화났어요? 무슨 난? 베트남이죠. 왜냐? 시사군도. 다른 말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 시사군도를 다른 말로 자꾸 외워요. 안 외워요. 파라셀 군도라고 부릅니다. 시사군도, 파라셀 군도가 원래 누구 거였어? 베트남 거였죠. 언제까지? 1974년까지. 누가 뺏어가요? 중국이 뺏어가서 지금 뻔뻔하게 여기 근처 바다까지 막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빨간 거로 해볼게요. 노란 거로. 여기. 오, 굉장히 넓네. 여기. 노란 거. 야, 필리핀 중간에 쫙 껴있네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굉장히 좀, 여기는 이렇게
상황이 진짜 난잡해요. 자, 난잡하다. 무슨 군도? 난사군도라고 불러요. 요거를, 자, 요 난사군도를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유럽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야. 유럽 사람 이름 모르지, 아껴줄게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스프레틀리야. 스프레틀리라는 사람이, 야, 여기 군도인데 내가 서양 사람이 내가 발견했어. 그래서 지 이름 따가지고 스프레틀리 군도고, 요 사자는 뭐냐? 모래야. 모래가 있는 여러분 섬인데, 이 난사군도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내가 알아봤어요. 석유가 내가 외워왔어. 300억 톤이 있대요. 300억 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3위인가 4위래.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급이야? 거의 사우디아라급이죠. 사우디아라급. 또 하나, 여기 여러분 어류가, 맛있는 고기가 전 세계에서 10%가 몰려있대요. 이야, 그럼 여러분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먹으면은 그 나라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되는 거죠. 게다가 뭐야? 전 세계 고기의 10%가 여기서 잡힌대요. 게다가 한마디로 뭐냐? 완전히 뭐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야. 여기를 지나가는 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한 나라가 먹으면 걔는 엄청난 석유, 엄청난 어류자원, 엄청난 교통의 요지나 떼돈을 벌겠죠. 그래서 요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는 난접해요. 자, 누구 거래요? 중국은 지네 거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까이 있는 무슨 분도? 필리핀도 자기 거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까이 있는 무슨 남도? 베트남도 자기 거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네시아도? 인도네시아도 자기 거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브루나이라고 있거든요. 쬐그만 브루나이. 그리고 여러분 이 밖에도 보통 6개 국가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자 6개 국가 이상이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무슨 군도?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인데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 섬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섬은 말레이시아가 군대 파견하고 어떤 섬은 필리핀이 군대 파견하고 어떤 섬은 중국이 차지한 다음에 또 여기다 뭐야? 비행장 만들고 미사일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국이 야 중국 너 안 끼는 데가 없구나. 쌩까고 열도도 다오이다 달라 그러지.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시사군도는 지네가 쳐들어가서 먹었죠. 여기다가 비행장 만들고 미사일 배치하고 난사군도에도 비행기 배치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 거라고 이리로 다니지 말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 항공모함 데려다가 여러분 일부러 왔다 갔다 하잖아. 뭐야? 항해의 자유작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난잡한 데가 무슨 군도?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야. 특히 시사군도도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봐. 난사군도의 석유가 300억 톤, 매장량이 전 세계 3위인가 4위래. 그 다음에 고기가 10%가 야 여러분 이 어업 생산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고기만 팔아도 떼돈을 벌잖아. 게다가 완전히 뭐의 요지야? 교통의 요지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먹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전 세계를 좌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 군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중국이랑 만약에 미국이랑 전쟁이 나면 그 장소는 어디다? 난사군도다. 왜냐? 이거 뺏기면 여러분 중국이 여기다가 지네 거라고 여러분 막아버리면은 전 세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여기를 확보해야지 중국 내가면 석유가 안 남아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손잡고서 여기다가 해군 딱 배치해가지고 석유만 딱 막아버리면 중국은 그냥 망해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석유잖아, 솔직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영토 야역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기를 확보해야지 석유를 안정적으로 먹거든. 근데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난잡하다. 난사군도. 그러면 말 중 제일 어렵죠. 무슨 틀리 군도? 스프레틀리 군도인데 몇 개 국가 이상, 6개 국가가 자기네 거라고 한다. 언젠간 여러분 뻥 터지겠죠. 그러면 영토 문제는 뭐 한 2년에 한 번 수능에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요 정도 정리해 놓으면은 절대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김에 아예 지금 외우게 해볼게요. 자, 천천히 여러분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우리 지금 외워서 남주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도를 좀 잘 그려야 돼,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1번. 여기는 뭐예요? 자, 독도는 뭐 알 것도 없죠. 근데 새로운 거 해보자. 독도 하면은 오늘 배운 거 중에 1900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몇 호를 내렸다. 41호를 내렸다. 그 다음에 1946년 자 연합군 최고 무슨 관이 메가더죠? 최고 사령관이 각서를 썼는데 677호다. 한마디로 뭐야? 일본은 독도는 일본 게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요거 두 개 여러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찍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됐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독도는 분쟁 지역 아니에요. 그냥 우리 거야. 우리 건데 일본이 까부니까 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를 무슨 열도라 불러요? 쿠릴 열도 중에 4개의 섬. 자, 북방 4개 사도라 부르죠? 현재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자꾸 누가 달라 그래요? 일본이 달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에도마쿠와 러시아 제국, 메이지 정부와 러시아 제국이 양보를 했었는데, 건방지게,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사할린까지 다 먹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소련이 완전히 먹어버렸는데, 56년도에 소련이 기분 좋아 주려고 했는데 안 줘서 지금도 계속 일본이 달라고 하겠는데 푸틴이 안 주죠? 주면 안 돼요. 됐고. 그러면 여기가 자 여기는 여러분 그 무슨 나라? 오키나와인데 참고로 무슨 큐라 불러요? 유큐. 나온 게 해보자. 유큐가 사실상 망한 게 언제예요? 1600 몇 년이야? 1609년에 망하죠 여러분? 망하고 사스마가 정복하다가 완전 망한 거 언제야? 1879년 오키나와 현이 되죠? 됐고. 그러면 여기 대만이면 여러분 여기 해보자. 여기를 오늘 배웠죠? 일본 명칭 무슨 쿠 열도? 센카쿠 열도. 중국 명칭 다오위 우리 여기 다오위 다오 열도.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달라 그래 여러분? 중국과 격렬하게 누가? 대만이 달라 그러죠. 그러면 센카쿠 열도 문제가 터진 건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요거는 무슨 전쟁 때예요? 청일전쟁 끝나고 무슨 노세키 조약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안과 펑우제도와 센카쿠 가져갔다가 나중에 일본 패망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오키나와와 센카쿠를 일본에 주는 바람에 중국과 대만이 화난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보자. 요렇게 필리핀이에요. 자, 요렇게 필리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여기 딱 여기죠? 여기? 자, 요거 하이난 섬을 딱 기준으로 여기야. 여기는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무슨 군도라 불러요? 시사군도. 다시 해볼게요. 시사군도를 무슨 셀 군도라 불러요? 파라셀 군도.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베트남이 타졌다가 1974년에 중국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강제로 점령해서 지금 베트남과 중국이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난잡한 거, 난잡하다. 가장 난잡하다. 자, 무슨 군도라 불러요? 난사군도. 가장 난잡하게 얽혀져 있죠. 최소한 몇 개 국가가, 6개 국가가. 그러면 난사군도는 영어식 이름도 어려워요. 뭐야? 스프레, 틀리, 군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석유 전 세계 매장량 5위 안에 들고 어업량 10% 안에 들고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만 외워두면 절대 안 틀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외울게요. 시사군도 파라셀 군도를 베트남이 가지고 있다가 언제 뺏겼다? 1974년에 뺏겼다. 여러분 요거만 딱 외워둬도 여기 문제는 절대 안 틀려. 알았죠? 외워둘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오늘은 또 특집으로 몇 가지만 내가 해줄게, 여러분. 몇 가지만. 자, 해볼게요. 북한 얘기 좀 해줄게요. 북한 얘기. 여러분, 북한이요. 자, 1956년도까지는 김일성이 짱이 아니었어요. 권력이, 예를 들면, 외우지 마요.
갑산파, 뭐 연안파, 소련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더니 하니까 김일성이 잠시 소련 나간 사이에 김일성 반대파가 김일성 권력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김일성이 역습을 해서 외우지 마세요. 자, 8월 여러분 종파 사건이라고요. 8월 달에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1956년부터 김일성이 엄청나게 독재를 해요. 근데 김일성이 멘붕이 온 거야. 왜냐? 1950년대 후반에 갑자기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는 무슨 분쟁이 벌어져요? 중소 분쟁이 벌어져요. 이때 김일성이 난처한 거야. 중국 편을 들면 소련이 뭐라 그러겠죠. 소련 편을 들면 중국이 뭐라 그러겠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랑 또 소련의 공산주의랑 또 이념 차이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성이 머리를 굴려요. 야,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니까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나만의 공산주의를 만들자. 해서 여러분 이 웃긴 김일성이 공산주의에다가 이것저것 섞는데 모두 섞느냐?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도 섞어서 여러분 갑자기 김일성이 나 김일성이 우리 북한에 딱 맞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우리 북한은 중국도 아니다. 소련도 아니다. 제3의 공산주의를 가야 되는데 나 김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밖에 해석이 안 된대.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유명한 황당한 요 김일성이 만든 공산주의를 뭐라 그래요? 주체사상. 이거 한마디로 뭐야? 공산주의를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야. 왜냐? 저 주체사상을 만든 것도 김일성이고 저거를 해석하는 것도 나밖에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니까 나 따라.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나만 해석할 수 있는데 내 아들, 내 핏줄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일에게 세습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여러분. 그리고서는 뭘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뭘 하냐면요. 1972년에 가뜩이나 센 김일성이 더 세질라고 여러분 무슨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 안에 뭐를 집어넣어요? 주체사상을 집어넣는 거야. 이거야. 헌법에다가 북한은 나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 가지고 통치하겠다고 따가에 적어놓은 거야. 이거야. 자기 우상화하는 걸 여러분 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 요즘에 요거를 조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연도 남한에서도 좀 특이한 일이 있었죠. 자, 1972년 김일성이가 여러분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헌법에 넣어서 사실상 김일성이 진시한 만큼은 힘이 세지죠. 근데 요때도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는 1972년에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씨가 거의 동시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있으면 여러분 남한에서는 따라해볼게요.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세게 만드는 무슨 헌법을 만들어요?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 선생님이 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 재밌게 한번 찍어줄게요. 자, 1972년 몇 가지만 해보자. 첫째,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났죠. 하지만 1972년 닉슨이 중국 방문했지만 요거는 수교는 아니죠.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건 언제야? 1979년 돼서야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다. 요거 영원 잊어먹으면 안 돼요. 또 하나 72년에 중국과 일본이 정상적으로 수교했다. 그래서 일본이 대만을 버렸다. 또 하나 미국이 아까 배웠죠. 무슨 나라와 오키나와와 무슨 갖고 열도를 센가쿠 열도 바오비 다오를 누구에게 줬다? 일본에게 돌려줬다. 이때부터 이제 센가쿠 다오이 다오 문제가 터지는 거죠. 또 하나 요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72년에 자 바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무슨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김일성의 무슨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사상. 그렇죠? 그 다음에 요때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헌법을 만들었다?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몇 년도예요? 72년. 이거 동사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세계사에서는 뭐 다른 게 있었겠죠? 이때 뭐 솔트, 전략무기 제한 협상, 그 다음에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 다음에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수교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얘기 좀 해줄게요. 경제 얘기 해줄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문제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A, B, C 해놓고서는 한중일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일단 GDP랑 여러분 무슨 성장률이랑 경제 성장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GDP, 특히 개인 GDP, GNP 같은 경우는 뭐냐, 현재 여러분 일본이랑 한국이랑 개인 GDP는 똑같아, 예를 들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경제 성장률은요, 잘 들어봐요, 선진국일수록 이미 경제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 그럼 봐봐,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야. 왜냐, 잠깐만, 일본은요 1955년부터 73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10%였어요. 왜냐, 55년부터 여러분 경제가 막 성장한 거잖아. 한국전 특수, 베트남 특수가 있어서 일본은 55년부터 73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10%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꺾여요. 꺾여서 여러분 8, 90년대가 되면은, 특히 2000년대가 들어오면은 일본은 1%에서 2%야. 한국은 봐봐. 한국도 여러분 봐봐. 60년대 말. 박정희 씨가 여러분 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65년에 한일 기본협약으로 돈 들어오고 하잖아. 그럼 우리 한국은요 60년대 말부터 여러분 70년대까지 거의 10%야. 10%였다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지금 몇 퍼센트냐? 따라해볼게요. 우리 지금 3%야. 몇 퍼센트? 3%. 그러니까 이거야. 선진국일수록 무슨 성장률이 작는 거야? 경제 성장률이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 성장률이 작고, 대신에 그때 산업화가 될 때는 거의 10%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여러분 계속 몇 %였어요? 10%였다가 요즘 불경기 돼가지고 올해인가 작년에만 6%가 된 거야. 거의 중국은 계속 10에서 6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죠? 경제 성장률을 물론 연도마다 틀려요. 일본은 50년대, 60년대 10%, 우리는 60년대, 70년대 10%, 중국은 80년대 이후에 10%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매치하면 되겠지. 그리고 GDP나 GNP는 여러분 국내 총생산이잖아. 그러면 해보자. 아주 간단해요. 전 세계 경제 2위가 잠깐만, 세계 경제 2위가 1968년부터 2010년까지는 누구야? 일본이죠. 그럼 여러분 GDP 같은 거 물어보면은 계속 누가 1등이야? 일본이 1등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기점이 뭐냐? 2010년이죠. 자, 우리가 아까 배웠어.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끼고 전 세계 2위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201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위에 올라간 게 중국이 되고 내려간 게 일본이 되겠죠. 한국은 두 나라보다 나라가 작다 보니까는 GDP는 못 따라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표를 보면 경제 성장률인지 다 해보자. 앞으로, 아니, 학생들이 이걸 왜 하냐면은 요거를 은근히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볼게. 예를 들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막 이렇게 막 도표가 나온다. 그러면 첫째, 경제 성장률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인지 아니면 GDP인지를 봐야 돼요. 분명히 물론 같이 가긴 하는데 틀려, 여러분.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키워드가 있어요. 일본처럼 선진국일수록 2%고 한국은 몇 %고 3%고 중국은 거의 10%인데 요 경제 성장률은 연도마다 틀리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55년에서 언제까지?
73년까지 10%였고 우리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10%였고 중국은 언제야? 80년대 이후에 10%죠.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률인지 GDP인지 보고 여기 아래 몇 년도인지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봐야 되겠죠. 그쵸? 됐고 GDP는 여러분 항상 일본이 1등이었죠. 언제까지? 아시아에서 196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본이 짱이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안 좋아요. 짱이었다고 언제 중국에게 뺏겨요? 2010년에 뺏긴다. 또 하나 다 해볼게. 또 하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봐봐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팍 꺾일 때가 있어요. 뭐냐? 해보자. 73년 1차 석유파동, 78년 2차 석유파동이야.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갑자기 확 하고 꺾일 때가 있어요. 동시에. 자, 두 나라인데 동시에 꺾여. 그러면 73년 1차 석유파동, 78년 2차 석유파동이야. 중국은. 잘 생각해봐. 여러분, 중국은 80년 돼서야 경제 개방을 하잖아. 그러면 78년이면 중국 아직 시동 걸 때도 아니까 크게, 물론 영향은 있었겠지만 우리만큼은 없었겠지. 왜? 아니, 여러분, 78년이면 중국은 덩샤오핑이 개방개혁 막 하기 시작이니까 별로 공장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도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석유파동에 극단적으로 피해본 건 일본과 한국이 되겠죠. 됐고, 내가 아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볼게요, 여러분. 언제 최고의 경기냐?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여러분, 일본은 경기가 엄청 좋아요. 왜냐? 빨리 보자.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일본 정부가 금리를 낮추니까, 이자를 낮추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때 건물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엄청 상승해서 호경기가 됐다가 뻥 하고 터진 게 언제야? 91년이잖아. 그러면 요 1985년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고 갑자기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면 딱 누구야? 아, 1번. 그 원인이 뭐야?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 뭐라 돼요? 엔화 가치가 높아가고 한마디로 뭐야?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안 될까봐 일본 나라에서 이자, 금리를 낮춰서 돈이 막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다가 버블이 형성된 게 85년에서 91년. 그러다가 확 빠진 게 몇 년? 91년.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됐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또 언제야?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이고야, 잘 나가다가 이거는 뭐 초딩도 알죠? 몇 년도? 1997년 여러분 갑자기 확 하고 나라가 계속 한동안 망하죠. 무슨 F? IMF. 무슨 F? IMF. 근데 하나 어려운 거 해줄게요, 여러분. 하나 어려운 거. 여러분, 그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고 리먼 브로더스라고 미국의 금융회사가 완전 망해버려요. 근데 이때 일본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본도 여기에 엮여서 여러분 2008년 이후에 일본도 갑자기 여러분 경기가 확 한번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냐? 미국발 경제 금융 공황 때문에 한번 빠져요. 그래서 2008년부터 계속 2009년 이후에 일본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무슨 심화? 후쿠시마 원전 사건, 그 다음에 대지진 같은 거 벌어지는데 마침 요때 몇 년도에 2009년에 무슨 당이었어? 민주당이었잖아. 최초로 정권 바뀌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리먼 사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본 금융 붕괴되고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고 몇 년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대지진 터지고 또 돈 없는 상태에서 복지 정책을 지나치게 추진하다가 여러분 불과 3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무슨 당? 민주당.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팁을 주자면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키우다가 갑자기 IMF 맞아가지고 여러분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그나마 2000년에 중간은 가는데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한국 사람들을 대만 가끔 놀러 가지만 그렇게 대만 신경 안 쓰죠. 근데 웃긴 건 뭐냐? 대만 분들이 한국 사람 되게 싫어한대. 왜냐?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는 그 텔레비 보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대만을 배우자. 우리 한국보다 대만 잘 살았어요, 여러분. 대만이 훨씬 잘 살아서 한국도 대기업 위주로 가지 말고 대만처럼 중소기업으로 가자라고 했다가 여러분 대만이 폭망했어요. 왜 폭망했느냐? 한동안 대만 중소기업이 잘 나가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야. 자, 우리 한국이나 여러분 일본은 대기업이 많아요. 그러면 대만에 정말 스마트폰, 컴퓨터 잘 만드는 회사 많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라 한계가 있어요. 물건은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광고비를 100억밖에 못 써요. 그런데 한국의 재벌, 일본의 재벌은 얘네보다 제품이 좀 안 좋아도 뭐야 송중기야 거중기야 뭐 송중기 거중기 할아버지들 옛날에 유명했던,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결혼하신 분 뭐 김태희. 한국 사람 하지 말고 누구 할까? 연예인 아는 사람이 없네. 영원한 사람 뭐 유재석 손흥민. 손흥민 같은 여러분 월드스타 같은 분을 광고로 막 1조, BTS 그런 사람 여러분 광고로 2, 3조 때려버리면 여러분 끌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첨단 기술을 만들 때 대만은 연구비로 1,000억을 쓴다면 삼성은 20조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만의 중소기업이 지금도 멘붕이 가서 대만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보기엔 삼성, 저 LG, 저 현대 여러분 되게 뭐랄까 서글픈 거야. 그래서 약간 반항 감정이 있대왜 자기 자리를 뺏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워둘게요. 대만은 대기업이 아니라 무슨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얘네들도 IMF를 맞았다가 2000년대 조금 그냥 살만한데 지금도 어려워요. 됐고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하면은 크게 뭐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